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여름은 여름입니다. 서울 한낮 기온 34.3도. 시민들은 새로운 한 주도 더위와 힘겨운 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광민경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이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틀어도 푹푹 찌는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 시민들은 양산을 펴서 따가운 햇볕을 피해봅니다. 달궈진 바닥에선 이글이글 열기가 올라오고 지표면 근처 기온은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4.3도. 40도에 육박했던 지난주만큼은 아니라지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서 내뿜는 복사열에 몸과 마음은 금세 더위에 지쳐갑니다. 금방 더워지고 땀이 나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이 된 기분이었어요.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7도까지 올라가는 등 서울 대부분이 34도를 넘겼습니다. 정수리가 너무 뜨겁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부채할 만한 걸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동남아 같은 데 휴양지 갔을 때도 한 이 정도로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폭염주의보로 하향 발령된 지 사흘이 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무더위는 여전히 예년 한여름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이번 주 내내 최고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밤잠을 설치게 했던 열대야는 오늘 밤까지 사흘째 주춤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남부지방은 30도 훌쩍 넘는 폭염에 말라버린 가뭄까지 덮쳤습니다. 호남 평야에 물을 공급하는 옥정호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커다란 풀밭이 생겼습니다. 산 주변을 가득 채웠던 물이 모두 말라 군데군데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물이 찼을 때는 다리로 건너야 했는데 지금은 걸어 다녀도 될 정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본래 물이 잠겨 있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바닥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메마른 상태입니다. 섬진강댐의 평년 저수율은 43%. 한 달 넘게 이어진 가뭄에 현재 저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4%까지 떨어졌습니다. 말라가는 저수지를 바라보는 농민들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가뭄도 심하고 폭염이 더 심해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더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옥정호는 전북 김제와 정읍 등 호남 평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 수자원입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저수율에 농업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천수 저류 용수 간선을 직접 공급하고 농업 용수 전략을 위해서 지금 시군의 가두 방송으로. 오늘도 대부분 호남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으며 폭염의 기세가 이어졌습니다. 길가에 설치한 생수 냉장고는 하루 3번씩 물을 채워 넣어도 금세 동인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물 한 병 줬으면 좋겠는데 딱 여기서 그냥 시원하고 좋아요. 오후 들어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가 주의보 수준으로 약화하거나 해제됐지만
시원한 비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반면 강원도 동해안 날씨는 확 달라졌습니다. 확연히 선선해지면서 천연 에어컨 같다, 가을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현진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서객들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여유를 만끽합니다. 파라솔 그늘 아래에도 피서객들이 한가득입니다. 오후에도 백사장 온도는 28도 아래에 머뭅니다. 긴 소매 래시가드를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날은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러니까 바람이 되게 선선하게 잘 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얇은 긴팔이 입고 싶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어제가 이쪽에 비가 왔잖아요. 많이 선선하고 낮아져서 놀기가 좋아요. 그 천연머리 에어컨 같이. 오늘 강원 속초의 낮 기온이 25.8도에 머물렀고 강릉도 26.7도를 기록했습니다. 태백은 22.9도, 대관령은 20도에 그쳐 가을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전주만 해도 30도를 웃돌던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전국을 뒤덮은 폭염특보도 이곳에선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 습기가 많은 동풍이 가세하면서 기온이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주 중반 이후 강한 바람과 함께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앞으로 올여름 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태풍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성난 극한 폭염은 다소 잠잠해졌는데 이 동쪽에서 오고 있는 태풍 차놈이 오히려 서쪽 지역엔 더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최근 극한 폭염이 다소 완화된 건 태풍이 한반도를 덮고 있던 이중열돔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제13호 태풍 돌핀 등이 주변 공기를 끌어당겨 티베트 고기압은 서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 틈을 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불어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기온과 습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후반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 동쪽 해상을 지나 북서진 중인 제15호 태풍 차놈 때문입니다. 차놈은 내일 저녁 일본을 관통한 뒤 모레쯤 동해로 빠져나와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글피까지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며 동해안에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비를 뿌리고 남은 건조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 내륙지방으로 유입되면 팬현상으로 기온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약화된 뒤에도 일정 수준의 수증기를 가지고 접근할 경우 동해안 강수나 내륙의 불안정을 강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 서울의 최저기온이 25도에서 26도,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새로 발생한 16호 태풍 페이러우는 괌에서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태풍 돌핀이 휩쓸고 간 중국 상하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시가 마비된 수준이었는데요. 거리에 보트가 등장하고 들이닥친 빗물에 수영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성시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센 물살. 강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각지에서 포착됩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의 시내 모습입니다. 13호 태풍 돌핀이 어제 저녁 중국에 상륙하면서 오늘 아침 8시까지 하루 동안 최고 316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버스 안까지 물이 들어차 승객들이 발을 들고 있는가 하면 거리에서 보트를 타고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 누리꾼은 물이 찬 실내에서 헤엄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생방송에도 악천후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暴雨天下的这个武康大楼就是上海的地标伞就是报废了。 상하이 기상관측소는 오늘 오전 폭우경보를 2급인 주황색으로 격상했고 진상구 등 일부 구에는 최고 수준인 적색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어제 상하이의 공항 두 곳에서 결항된 항공편 수는 2,000편 이상,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내온 한 여행객은 귀국 항공편이 취소됐고 숙소 밖으로 나갔더니 비바람이 너무 거세 외출을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 기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택시어플 차가 잘 안 잡히는 현상이 있고요. 배달비가 평소에는 이제 뭐 공짜 아니면 중국 돈으로 뭐 1위안, 2위안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막 15위안 이렇게 하니까 포기했죠.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이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내일도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